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김주성입니다. 오늘 7월 9일 토요일이고요. 지금 오후 2시쯤 됐고, 어제 금요일 날 한국 종가가 2,350 정도의 코스피 끝났고요. 그 다음에 원달러는 한 1,300원, 그리고 어젯밤에 그 뉴욕은 뭐 보합 정도에 끝났습니다. 제가 오늘 영상 만든 이유는요, 두 가지인데요. 하나는 주식이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두 번째는 주식이 진짜 오른다면 우리가 피해야 될 기업이 좀 있지 않을까.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주식이 왜 오를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냐면,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면서, 최소한 잡히지 않더라도 그 포커스만 인플레이션에서 경기 침체, 리세션 쪽으로 가면은 그때가 바닥일 수 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. 그 생각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요. 그거 관련돼서는 제 2주 전에 찍은 그 유튜브 제가 말미에 올려놓겠습니다.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, 거기에 더불어서 사실 하나 더 있는데, 하나는 그냥 단순합니다. 주식이 너무 많이 빠져서 오를 것 같습니다. 왜 그 트레이딩을 30년이나 한 사람이 왜 그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느냐 할 수 있는데, 제가 그동안 보니까 뭔가 오를 때 보면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많이 빠진 거고요. 뭔가 빠질 때 보면 그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많이 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. 이번에 사실 주식 많이 빠졌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 레벨이면 이 정도 시기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. 또 상대적으로 한국 주식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. 그러니까 연초부터 이제까지 얼마나 빠졌나, 어저께까지 자료입니다. 그래서 다우존스는 13.76% 빠졌고요. S&P 500은 18.19, 나스닥은 25.63, 코스피는 21.06, 코스닥은 25.87. 조금 더 다른 나라까지 보면은요, S&P로 18% 빠진 거고요. 그 다음에 영국은 2% 별로 안 빠졌죠. 그리고 독일이 18% 정도 빠졌고, 프랑스 15%, 그리고 우리나라가 21%, 일본이 7.9%덜 빠졌죠. 그리고 차이나도 10.36밖에 안 빠졌어요. 그리고 싱가포르는 오히려 플러스고요. 그리고 타이완이 우리하고 비슷하게 빠졌지만 사실 우리 코스닥은 더 빠졌으니까 우리가 타이완보다 좀 더 빠졌습니다. 그래서 왜 이렇게 한국이 상대적으로 더 약세인지 생각을 해보면 전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생각이 납니다. 첫 번째는 자본 이동인데요. 외국인 보면은 오프 리스크라는 이제 컨셉이 들어오면서 미국으로 많이 돌아갔고요. 국내 기관과 개인은 그 작년부터 그 해외 투자가 많이 증가했잖아요. 그래서 자본 자체가 한국 주식시장에서 빠져서 해외로 나갔다 이렇게 봐주시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 정책입니다. 지난 수년간 그 방기업 정서가 좀 있었잖아요. 그리고 분배 중시 정책을 쓰면서 그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오르기 좀 어려웠고, 또 세 번째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장기적 전략이 좀 없지 않았냐, 그리고 외형 성장 엠망 급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한국 증시가 더 약세였던 이유인 것 같고요. 그러면 여기서 만일에 증시가 돌아선다면 우리가 더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오를 수 있느냐, 그런 게 이슈일 텐데요.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다만 그 반등 시점에 그 소외되는 기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저는 대표적으로 그 피해야 되는 기업, 그러니까 사면은 안 되는 주식이 주주 친화 정책에 반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. 특히 지난 뭐 6개월, 1년 정도에 에코티 파이낸싱을 과도하게 한 기업이나 기업 그룹들을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에코티 파이낸싱이라고 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유상증자나 뭐 IPO나 이런 걸 통해서 주식시장을 이용해서 많은 자본을 받아들이는 회사들이죠. 이런 회사들은 사실의 기업의 실체는 변하지 않았는데 그 파이낸싱을 많이 했고, 특히 그걸 주식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때, 주식시장이 오를 때 이 사람들은 몸집이 크기 때문에 많이 못 오를 것입니다. 그래서 반등 시점에 이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덜 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더 심각한 기업들은 신뢰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입니다. 여러분들 그 주주 친화 정책 그런 거를 떠나서 기본적인 이슈가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. 2021년 말 2022년 초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횡령, 내부자 정보 유용, 분식회계, 물적 분할, 이런 걸로 큰 문제를 일으켰던 회사들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 다 어딘지 아실 겁니다. 그 조그만 회사들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인데, 이런 기업들이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사과나 해명이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뭐 특별한 발표가 있었습니까? 제 생각에는 심각하게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주식시장이 돌아왔을 때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은 이런 주식들을 분명히 외면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
반등 시점에 그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이런 문제 기업들은 여러분들도 주식을 사는데 조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여기까지인데요. 간단한 내용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주식이 바닥인 것 같다는 거고, 두 번째는 바닥인데 올라갈 땐 신뢰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여러분들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. 이게 제 생각입니다. 주말 잘 보내시고요. 다음 주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